하단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로고도 예쁘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시 편집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로고도 예쁘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이 아닌 하단에 있는 이 전체적인 박스 부분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입혀줄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div 태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id 스타일은 div, 폼, 테이블, 바디 이와 같은 블록 형태의 태그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나열이 되어 있는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서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이 아닌 하단에 있는 이 전체적인 박스 부분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입혀줄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div 태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인 박스 부분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입혀줄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div 태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id 스타일은 div, 폼, 테이블, 바디 이와 같은 블록 형태의 태그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나열이 되어 있는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서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id 스타일은 div, 폼, 테이블, 바디 이와 같은 블록 형태의 태그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div 태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id 스타일은 div, 폼, 테이블, 바디 이와 같은 블록 형태의 태그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도록 할 텐데요. id 스타일은 div, 폼, 테이블, 바디 이와 같은 블록 형태의 태그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id 스타일은 div, 폼, 테이블, 바디 이와 같은 블록 형태의 태그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나열이 되어 있는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서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택을 해서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택을 해서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div라는 태그에 집어넣고 그것의 id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해당되는 텍스트를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div 태그를 입혀주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인서트 패널을 활용을 하시면 쉽게 div 태그를 입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인서트 div 태그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해당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서 저희가 id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id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서트 부분이 이제 wrap around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본문을 드래그하고 선택한 채로 div를 입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옵션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id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footer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oter라고 이름을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시키신 다음에 바로 스타일에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UCSS 룰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CSS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Select Type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ID 방식으로 저희가 적용을 시킬 거죠. 그리고 ID 방식 하단에 Footer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방금 저희가 설정한 하단의 목록 부분, 하단의 텍스트 부분, 그 부분이 Footer라는 이름으로 ID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이 상태로 OK를 눌러서 진행을 시켜줍니다. 이 뒤에 방식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는 먼저 폰트의 타입을 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컬러로 단색으로 배경색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선택을 해봅시다. 브라우즈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서 14번의 이미지즈 보시면은
로고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전체 이미지가 작은 경우 한번 적용을 하고 남는 모든 영역에 바둑 방식으로 이미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미지를 강제로 이미지 옵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백그라운드 리피트 옵션인데요. 배경 이미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No Repeat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영역에 박스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지정을 해서 좀 더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 카테고리에서 박스 항목을 골라서 들어가 줍니다. 네. 여기서 가로는 100%로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꽉 차는 크기로 입력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백인데요. Same for all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탑은 10픽셀로 그리고 right 값은 지우시고 바텀도 10픽셀 left 값을 180픽셀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이만큼 띄워진 상태로 본문이 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을 띄우는 이유는 왼쪽에 로고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과의 여백 부분 탑에서 Same for all 부분, 마진에서 Same for all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고 탑만 10픽셀을 띄우겠다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다음은 볼더 값입니다. 좌측 카테고리에서 볼더 값을 골라주시고 상단 부분에만 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Same for all이라는 옵션을 전부 다 해제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상단에만 적용을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탑 부분에만 솔리드 형태의 직선이 들어갈 것이다. 5픽셀의 회색인 직선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적용이 전부 다 작업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OK를 눌러서 대화상 예쁘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고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드래그해서 삽입을 시켜준 게 아니라 스타일로 배경 이미지를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테두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더 부분에 숨어 있겠죠? 보더 부분을 키워주시고 보시면 지정이 되어 있는 탑 부분의 보더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장해서 좀 밀어볼까요? 그러면은 보더 탑 부분은 적용이 되어 있고 right, bottom, left 부분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보더 바텀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고 컬러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똑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보더 바텀 부분을 역시 바텀에 해당하는 보더 부분의 옵션을 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솔리드로 골라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솔리드 형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테두리 굵기를 설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밑으로 또 내리셔서 보더 바텀 부분에 이 테두리를 직접 입력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5픽셀로 우측에 단위가 자동으로 뜨죠. 5픽셀로 입력을 시켜주시고 보시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위아래가 예쁘게 정렬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에디트 창을 열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좌측 백그라운드 옵션으로 들어가 주시면 로고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네, 이 부분에서 이미지의 위치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X좌표, Y좌표 각각 몇 픽셀 떨어져서 나타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부분은 그냥 두시고 Y축 부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10픽셀이라고 입력을 시켜볼까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된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서 X 포지션, 즉 괄호 방향이죠. 이 부분을 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세로 방향 Y 포지션을 10으로 입력시키시고 어플라이를 시켜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와 같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값을 8 정도로 수정하고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시켜보시면 자, 비교적 균등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서 다시 한번 라이브 버튼을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와 같이 로고가 예쁘게 들어갔고 텍스트가 들어간 그런 후터 화면을 얻어주실 수 있었습니다.